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마음 정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혈압, 그리고 협심증 같은 심혈관,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혈압의 관계.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곧 혈압의 상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긴장된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경험이 있을 때 혈압 상승과 직결된 반응으로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잴 때와 의사 선생님 앞에서 혈압을 체크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건강 베스트셀러 책에서는 혈압은 구름과 같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따라서도 혈압이란 것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협심증과 마음의 영향.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협심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안정시키면 혈관이 이완되어 협심증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이는 곧 마음을 다스리면 몸의 건강도 따라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자비와 평온을 키우면 혈압과 같은 신체적 지표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과학적 근거. 명상 연구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명상을 실천한 그룹은 평균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호흡법 연구. 느리고 깊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 연구. 긍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실천 방법. 아침 마음정리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 호흡에 집중.
감사 3가지 적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기록. 저녁 스트레칭과 호흡 몸을 풀고 깊은 호흡으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기. 자비심 키우기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결론. 마음이 안정되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청정히 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것이 곧 혈압을 낮추고 협심증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 정리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그리고 건강히 함께 지켜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한번 마음 정리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습관에 대하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제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습관.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와 함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몸과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습관 8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고,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습관.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엔 두유와 삶은 달걀,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두부 요리처럼 간단한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충분한 수면.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 7시간 내외의 숙면은 기억력과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수면 부족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기본이고 대장암, 위암, 폐암 검진은 권장 주기에 맞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명상과 호흡법으로 불안을 줄이고 그림이나 음악 같은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6. 뇌 건강 습관.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은 뇌를 자극합니다. 작은 공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7. 금연절주. 흡연은 모든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음주는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8. 사회적 활동. 외로움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만남, 봉사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검진, 마음 관리, 뇌 건강, 금연절주, 사회적 활동. 이 모든 요소가 모여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활기찬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와 함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몸과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고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습관.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엔 두유와 삶은 달걀,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두부 요리처럼 간단한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충분한 수면.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루 7시간 내외의 숙면은 기억력과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수면 부족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기본이고 대장암, 위암, 폐암 검진은 권장 주기에 맞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명상과 호흡법으로 불안을 줄이고 그림이나 음악 같은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6. 뇌 건강 습관.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은 뇌를 자극합니다. 작은 공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7. 금연절주. 흡연은 모든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음주는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8. 사회적 활동. 외로움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만남, 봉사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노년의 마음 정리와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 같겠지만 하루 한 번 마음 정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괴로움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해서 입원을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정말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늙는다고 다 아파서 병원에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몇 달씩 입원들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 약 10여 년 정도를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과연 아픈 채라도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건강한 상태로 살아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생활하다가 정말 며칠 잠깐 아프다 떠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병원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면 마치 자신의 병을 다 고쳐줄 것 같은 착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늙음을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평소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미리미리 하루 한 번 마음 정리와 함께 건강을 지켜내는 일도 생활화, 습관화를 해야겠습니다.